안녕하세요. 우주라이크 팟캐스트입니다. 네, 저는 오늘도 오프닝을 맡은 적색거성이고요.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녹음이 지연돼가지고 또 에피소드 업로드 자체도 좀 늦어지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좀 비대면으로 녹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양해를 좀 많이 구하긴 했지만 오늘도 부득이하게 녹음을 비대면으로 하게 돼서 음질이 다소 저하되는 점, 이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즈라이크 팟캐스트 오늘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첫 그 코너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준비한 코너는 뉴스예요. 그래서 천문 관련한 뉴스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코너도 짤막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뉴스는 오umuam우아라는 소형 천체에 대한 뉴스예요. 예, 그래서 이 뉴스 혹시 과학 분야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사이트에서 과학 뉴스를 보실 때 이 기사를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 오umuam우아라는 소 천체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 오umuam우아라는 게 어떤 천체인지 그거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오umuam우아라는 천체는 이름이 참 좀 재밌죠. 이 천체는 2017년 미국 하와이대가 처음 발견한 외계 성간 천체로서 태양계 바깥에서 태어나서 태양계 내부로 들어온 천체 중에서 인류가 최초로 관측에 성공한 천체입니다. 좀 이 사실로도 처음에 좀 많이 이슈가 됐고 그다음에 이 생김새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행성이나 뭐 우주 천체 이런 거 볼 때 얘기를 할 때 봐도 웬만하면은 뭐 행성 같은 거는 그래도 좀 동그란 경우가 많고 뭐 일반 혜성이나 이런 천체들도 조그마한 천체들도 다소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이 오umuam우아처럼 특이하게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오umuam우아는 진짜 어디서 그냥 뚝 떼낸 짝대기처럼 생겼어요. 진짜 좀 특이하고 좀 길쭉하게 생긴 네, 특이한 생김새로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끌었었거든요. 이 천체가 2017년에 발견된 이후로 계속해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 천체가 정말 극저온에서 정말 낮은 온도에서 얼어붙은 수소 얼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가설이 굉장히 유력했어요. 이 천체가 아무래도 태양계 외곽에서 이제 태양계 바깥에서 태어나서 태양계 이제 내부로 들어온 천체이기 때문에 이 태양계 바깥에서 일어난 뭐 우주에 대한 비밀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연구 과제가 얽혀 있는 그 주제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연구 대상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관련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천체의 그 기본적인 근원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다가 이 천체가 수소 얼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가설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력하게 또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연구팀, 국내 연구팀이 이를 좀 부정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뉴스는 이 새로운 연구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이 TM황 이론 천문연구센터 연구원 팀이 우주의 물질, 구름 내부에서 수소 얼음이 만들어져서 성간 천체가 형성될 가능성을 계산을 해봤는데 이 성간 천체가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만들어질 수 없거나 아니면 만들어지더라도 태양계 진입 전에 파괴될 거다. 이렇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이 연구대로라면 기존의 오umuam우아가 수소 얼음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가설을 뒤엎는 거거든요. 이 천체는 어쨌든 관측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지난 TM황 이론 천문연구센터 연구원 팀이 발표를 했는데 우주의 물질 구름 내부에서 수소 얼음이 만들어져서 이 성간 천체가 형성될 가능성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이제 계산했을 때 성간 천체가 만들어질 수 없거나 만들어지더라도 태양계 진입 전에 다 파괴될 거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천문학 분야 국제학술지 천체 물리학 저널 레터스 17일자로 8월 17일자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오umuam우아가 발견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었는데 2018년도
그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스피처 우주망원경을 이용해서 관측을 했을 때 이 오umuamua 천체가 굉장히 좀 특이한 가속 운동을 보였어요. 그래서 로켓이 막 추진되는 것처럼 특이하게 가속 운동을 했는데 천문학자들은 이런 그 운동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이 오umuamua가 수소 얼음으로 이루어졌고 이 표면에서 분출되는 기체가 마치 로켓처럼 이제 성간 천체를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이한 가속 운동을 보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하고 그런 가설을 세웠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 오umuamua를 이룬 이제 수소 얼음의 기원으로는 우주에 퍼진 이제 거대한 분자 구름을 지목을 해서 이 분자 구름으로부터 이 얼음이 생겨서 여기서 이제 오umuamua가 생긴 거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저희 국내 연구진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 연구센터 공동 연구팀이었는데 같이 이제 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우주 거대 분자 구름에서 밀도가 좀 높은 영역에서 수소 얼음이 만들어지는 시나리오를 다시 해봤더니 이 구름에서는 수소 얼음은 만들어지지 않거나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져도 수명이 너무 짧아서 태양계 진입까지는 못한다. 그 전에 파괴가 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연구팀은 그러면은 이 분자 구름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을 좀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대 분자 구름인 GMC W51을 이용해서 수소 얼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시험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자 구름이 위치하고 있는 거리, 그 다음에 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분자 구름에서 그 오umuamua는 약 200m의 길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를 따지고 그 다음에 이 길이의 천체가 태양계까지 오는 중에 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같이 해본 결과 만약 이 거리에 있는 분자 구름에서 생겼을 때 태양계까지 오려면은 적어도 5km 이상의 되게 거대한 수소 얼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태양계까지 안 죽고 살아남아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계산을 해봤을 때. 근데 그게 계산을 해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원은 이제 만약에 분자운에서 수소 얼음 덩어리가 되게 쉽게 형성이 된다면 이런 성간 천체가 우주에 되게 흔하게 존재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umuamua가 수소 얼음 덩어리가 아닐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고 그러면은 이 성간 천체가 어떻게 태어났을지 이거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이거에 대해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아직 과제로 남은 거예요. 기존에 이제 수소 얼음이라는 가설이 그 효력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성간 천체에 관련된 연구가 조금 더 진전이 돼가지고 정말 오umuamua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파악을 하게 되면은 이는 결국에는 우주의 기원을 밝힐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분자운에서 수소 얼음 덩어리를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성간 천체가 만약에 우주에 되게 흔하게 존재할 수 있다면 이거는 이 연구팀이 가정을 했을 때 이는 현대 천문학의 난제인 암흑 물질의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도 가정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암흑물질 하시면 아마 어감으로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여전히 현대 천문학의 난제로 저희가 꼽고 있거든요. 천문학자들 여전히 같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어요. 이 암흑물질만 해도 얽혀있는 연구 주제들도 많고 얽혀있는 가설들도 많고 근데 그중에 여기 후보 하나로도 이런 성간 천체를 연구함으로써 이 암흑물질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걸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오umuamua라는 이 성간 천체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진전이 생긴 게 또 국내 연구팀에 굉장히 큰 공로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사항이 있다는 거를 제가 뉴스를 확인을 하고 이걸 또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이 오umuamua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천체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중에 굉장히 좀 특이한 이슈들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생기면
또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다음에 이어질 오늘의 또 다른 주제는 여기 뉴스 말미에도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암흑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흑 물질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또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이제 몇 가지를 저희 쪽에서 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분께서 저희 팀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즈라이크 팟캐스트 또 새롭게 녹음하게 되실 저희 케이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사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즈라이크 팟캐스트에 처음 참여를 하는 닉네임 케이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방에 살아서 서울시립천문대에서의 녹음에 참여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코로나 덕분에 집에서라도 녹음에 참여해 볼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액션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는 4%에 불과하다고 하죠. 나머지는 밝혀지지 않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구성된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암흑 물질은 은하 분포 속도나 중력 렌즈 효과 등 여러 우주 관측 결과를 토대로 추측하고 있는데 한때 중성 미자, 뉴트리노, 코스미온, 모노폴 등 여러 후보들이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제외되기도 하고 시간이 흘러서 또 새로운 후보들이 생겨나기도 했죠. 제가 여러 암흑 물질에 관심이 있어서 보던 책 중에서 그 리사 랜들의 우주를 지배하는 제5의 힘, 암흑 물질과 공룡이라는 책을 접해보았는데요.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것은 암흑 물질이다 라는 흥미로운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처음 알게 된 엑시온을 올해 뉴스 중에 기초과학연구원의 엑시온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이렇다 할 관측 결과는 없어 보이는데요. 최근 엑시온에 대한 특별한 이벤트는 없지만 관심 없는 일반인들은 암흑 물질 후보인 엑시온을 처음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엑시온은 강한 자기장과 만나 빛으로 변한다는 엑시온의 특성을 단서로 1989년부터 전 세계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관측되지 않은 가설상의 입자이지만 약한 상호작용을 하는 무거운 입자라는 뜻의 또 다른 가설상의 입자인 원프, 그리고 제4의 중성미자로 불리는 비활성 중성미자와 함께 대표적인 암흑물질 후보로 꼽힙니다. 엑시온은 물리학계의 난제인 물질, 반물질, 비대칭 현상의 내 해결책이 되어줄 수도 있는데요. 우주의 빅뱅이 일어났을 때 물질과 반물질이 같은 양으로 만들어졌다면 모이면서 상세대 소멸돼야 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제 현재 1개에서 10개 정도의 은하계만 남아 있어야 하는데요. 이론적으로 지금 우주에는 3,5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물질과 반물질의 비대칭이 어떤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제약하는데 다른 경우에는 제약하지 않는가에 대한 표준 모형 물리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해결해 주길 기대하고 있죠. 이 엑시온을 확인하려면 질량이 매우 가벼워 약하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 엑시온 장의 일부를 전자기파 방출할 수 있는 빛으로 바꾸는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이론상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지만 아주 드물게 원자와 충돌할 수 있고 이렇게 엑시온이 액체 제노 원자 일부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빛과 전자를 검출해 역으로 엑시온의 전자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도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암흑물질로 거론되는 후보들만 보아도 참 재미있는 우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케이사님께서 엑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흑물질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가 얽혀져 있는데 케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런 대표적으로 몇 가지 암흑물질 후보로 추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암흑물질 후보로 추정되는 것들이 굉장히 이것들은 좀 강력한 약간 가설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강력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제가 아까 뉴스로 말씀드린 성간 천체 같은 것도 이 암흑물질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암흑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 태양계 바깥에서 태어나서 태양계에 지금 들어와 있고 또 관측이 되고 있는 성간 천체와 그리고 우리 암흑물질에 대한 호기심을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그런 암흑물질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봤는데, 오늘도 좀 비대면이다 보니까 사실 비대면의 경우에 저희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섞어서 막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 통신상의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뭐 끊김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대화를 조금 배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화 연결하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께는. 네, 근데 사실 그렇다고 저희도 거리두기나 이런 거를 막 어기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하게 된 점을 좀 양해를 구하면서, 다음 에피소드는 꼭 한번 좀 저희가 대면으로 저희끼리 녹음을 좀 잘 해서 조금 더 나은 음질로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꼭꼭 마스크나 이런 거 좀 잘 챙기셔서 거리두기도 잘 하고, 그래서 빨리 시국이 좋아져서 저희가 다시 일상적으로 녹음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여기서 녹음은 조금 마무리를 하고 이번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이 빨리 좋아져서 조금 녹음을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음질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좋아질 테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때까지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그때 시국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감염자분들과 경로 겹치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들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팟캐스트 적색거성과 K사였고요. 오늘 저희 팟캐스트 3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우주외교관 우주라이크였습니다.